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추희정입니다. 자, 날씨가 건조해지면 주름 그리고 피부 건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시죠. 특히 이 눈가는 피부가 얇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서 관리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체인지미 시간에는요. 네. 눈 및 지방 관리와 다크서클 관리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미세먼지 소식도 있고 또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많이 쌀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이 시각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 22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얇은 겉옷을 여러 벌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해야 할 사항 큰 일교차와 함께 바로 불청객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일단 올가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와 함께 대기 정체까지 더해져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호흡기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7시를 기준으로 가장 심한 곳은 전북 장수와 경남 하남으로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아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고 하늘 자체는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부와 산간 지역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엔 맑은 하늘 아래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안동, 대구 22도, 대전, 울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글피 사이 영동과 경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투키는 보통의 식물과 달리 밤에도 산소를 내뿜는 특징이 있어 침실에 두게 되면 숙면에 도움을 주고요. 산세베리아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고요. 특히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가전기기 공간에 두면 좋습니다. 안시리움은 일산화탄소나 암모니아 가스 등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 주방이나 화장실에 두는 것이 가장 적재적소라고 하는데요. 붉은 빛을 띠고 있어서 관상용으로도 자주 놓아둔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드컵 스타와 배우 이혼 3년 후입니다. 네, 월드컵 스타와 배우 어떤 분들 이야기죠? 네, 과거에 이분들의 결혼으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혼한 상태죠. 네, 송종국 씨 그리고 박입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두 사람은 200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하에 일남일녀의 자녀를 뒀는데 결혼 9년 만인 2015년에 합의 이혼으로 결혼의 종지부를 찍은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당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네.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특히나 이혼 소식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그 가족 예능에 출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송중국 씨와 그 두 아이, 그러니까 딸과 아들, 또 박임선 씨까지 함께 방송에 출연하면서 아주 살뜰하게 아이들 살피고 또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혼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충격적이었던 부분은요. 이 두 사람이 이미 2년 정도의 별거의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점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랐었고 물론 그 별거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 이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그 당시에도 둘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많은 분들이 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혼이라는 게 사실 당사자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일인데 3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혼을 하면서 송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M본부 축구 해설위원이었었는데 하차를 했고요. 축구 교실을 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김병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네네. 축구 해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요, 지난 11일이죠. 양측,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SNS를 통해서 근황을 알렸는데 이 부분이 참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박입선 씨가 올린 내용을 보면요. 일단 SNS에 이혼 5년 차로서 홀로서기 중인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아빠니까 미움도 시간이 흐르면 측은한 거구나. 그냥 인생이라는 게 누군가를 미워하면 고통은 배가 되더라. 너희는 누군가에게 해가 지날수록 좋은 사람이길 바라라면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전 남편에 대한 송종국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고요. 이렇게 SNS를 통해서 특히 다시 이렇게 SNS를 새롭게 연 건데 여기에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은 처음이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네. 송종국 씨는 또 어떤 근황을 알렸죠? 네. 송종국 씨는요, 딸아이와 함께 운동 중인 모습을 올렸어요. 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전해졌었는데 아빠의 운동신경을 그대로 닮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빼어난 실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 요즘에는 골프에 빠져 있나 봅니다, 딸아이가. 그래서 딸의 트레이너를 자처한 모습을 송종국 씨가 올렸고요. 딸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공개한 건 최근의 일만 아닌 게요. 지난 6월에 송종국 씨가 김병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딸아이를 출연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딸 지아, 그리고 네. 아들 지욱이 이렇게 송종국 씨가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뭐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두 아이는 누가 키우고 있는 거죠? 그 양육은 네. 엄마인 박임선 씨가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엄마의 손길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고요. 물론 그 송종국 씨도 정기적으로 아이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종국 씨의 SNS를 보면요. 정말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합니다. 과거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지만 이 딸 바보, 아들 바보로 굉장히 유명했고 네. 정말 친하게 아이들과 지냈거든요. 지금도 아이들과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모습부터 골프를 하거나 밖에서 나들이를 하는 모습까지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들을 그대로 SNS를 통해서 또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입선 씨가 앞서 그 SNS 통해서 그 송종국 씨를 응원하고 네. 또 용서하는 듯한 이 문장을 남긴 것도 결국은 이 두 아이의 네.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연결고리가 이제 아이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박입선 씨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배우로서 데뷔를 했던 스타입니다. 연예인으로서 또 활동을 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모든 활동들을 접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잠깐 그 예능, 가족 예능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혼 후에 뭐 예능이나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활동을 한 바 있거든요. 앞으로도 뭐 활발하게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소소하게 방송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송종국 씨는 축구인으로서의 삶에 더욱더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축구 문화 발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이었죠. 그 서울 종합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찰청 산하의 아산 무궁화 축구단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그 선수 수급의 이 중단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네. 이 관련된 성명서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축구 관련해서 후학 양성 또 축구 문화 발전에 계속해서 힘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동안 배우의 따귀 연기 노하우입니다. 네. 이분은요, 50대 중년 여자 배우입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무색하게 굉장히 동안 외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귀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다시피 뭔가 무서운 계모 역할의 대표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누굴까요? 따귀를 잘 때리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몇 분 떠오르긴 네. 하는데 그중 네. 누굴까요? 바로 이휘향 씨 아. 이야기입니다. 이휘향 씨는 지난 1981년에 M본부의 미인대회 출신이에요. 여기서 네, 네. 공동 2위로 선발되면서 얼굴을 알렸고 그 이듬해인 82년에 역시 네. M본부 공채 탤런트로 연기자로서 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휘향 씨가 출연했던 작품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2003년에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악녀 엄마인 태미라 역할을 맡은 후에 나쁜 엄마 역할을 줄곧 맡아온다고 하네요. 네. 야, 천국의 계단이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요. 야, 15년 전이네요. 벌써 어. 그렇게 됐네요. 근데 그때 이휘향 씨, 지금 이휘향 씨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네. 60년생이세요. 네, 네. 그냥 예. 뭐 우리 나이로 그냥 얼핏 봐도 59인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죠. 예. 몸매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그런데 그 이휘향 씨가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몸매 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특히 10년 동안, 10년 전부터 PT를 개인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휘향 씨는 미인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 키도 크고 뭐 서구적인 외모, 볼륨감 있는 몸매로 이미 리즈 시절에 모든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음식을 많이 먹었었다고 해요. 네, 네, 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기초 대사량이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살이 잘 안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관리를 했다고 하고요. 뭐 PT도 했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노력파 배우로서 거듭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역시 그 GT들이 대단하네요. 저도 쥐띠인데 아무튼 꾸준하다는 게 정말 쉽지 아니 않은데. 그게 나이 얘기했을 때 띠가 먼저 떠오르면 나이를 먹은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아, 예. 그런가요? 네. 네, 아무튼 이휘향 씨가 당시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휘향 씨가 23살의 어린 아이고, 나이에 빨리도 하셨다. 네, 영화배우 문오장 씨의 소개로 아하. 포항에 있는 사업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네, 이 19살 차이가 어우, 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19살 차이면 엄청난 그러니까요. 그렇죠. 19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이휘향 씨는 포항에서 살면서 일단 연기 활동을 접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포항 지역에서 연극 활동을 하면서 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시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남편의 외조가 대단합니다. 그래요? 이휘향 씨가 서울에서 촬영을 하면 그 촬영 드라마의 스태프들을 위해서 네. 남편이 회를 공수했다고요. 비행기를 통해서. 진짜요? 그 스태프들을 먹으라고 이야. 뿐만 아니라 이휘향 씨가 입는 옷가지들도 다 챙겨주기도 했고요. 이휘향 씨가 이휘향 씨를 위해서 드럼이나 뭐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런 로맨틱한 모습까지도 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19살 차이면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외조를 네. 하면서 말이죠. 그 나중에 이 남편 이 김모 씨가 네. 음반을 내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희양 씨를 그리워하면서 주말 부부라는 노래를 직접 진짜요? 취입하기도 해요. 이야. 그리고 이 남편 김 씨는 이 포항 지역에서 제법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요. 뭐 그 나중에 재산 40억 원을 예.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봉사 활동들도 하면서 법무부 장관 표창도 3번이나 받는 아주 그 뜻깊은 일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결혼 22년이 되던 해에 결국 이희양 씨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예. 이유는 뭐였나요? 2005년경에 이 남편분이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포항에서 그냥 검진을 받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었는데 네, 네. 서울에 올라와서 정밀 검사를 또 받아보니까 이미 폐암 말기 아이고.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간까지 다 전이가 된 상황이어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5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참 떠나는 순간까지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절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겼던 이야기가요. 나는 너무 감사한 삶을 살았다. 신이 나에게 준 가족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네. 두 분이 이렇게나 애틋했던 만큼 이휘향 씨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합천 해인사에서 49제를 모시게 되는데요.
19제가 끝난 다음에도 50일간 이곳 해인사에서 이휘영 씨가 직접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남긴 말이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늘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사랑이 정말 애틋하고 참 모범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천생연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참 이휘영 씨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남편에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이건 캐릭터죠. 그렇죠? 캐릭터지만 따귀의 장인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 2003년 방영됐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휘영 씨 80년대, 90년대 연기 활동하실 때는 좀 순한 역할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의 계단에서는 그야말로 악역 중에 악역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주 못된 엄마의 역할을 했었는데 캐릭터 변신을 했는데 꽤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렬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 최지우 씨의 아역이었죠. 네. 박신혜 씨 뺨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뺨이 이휘영 씨가 연기 생활하면서 가장 세게 누군가를 때린 그 뺨이었다고 합니다. 예. 거기다가 아역 배우인데. 그렇죠. 뭐 네. 그 뒤로는 그래서인지 각종 나쁜 엄마 역할은 이휘영 씨가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이휘영 씨가 따귀를 때리는 그 연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딱 봤을 때 굉장히 세게 때리고 뭔가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네. 정말 치밀하게 카메라의 각도, 조명, 심지어는 상대 배우의 성형 유무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아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 납니다. 네, 예. 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과거에 그러니까 여자 배우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철수는 그냥 연기기 때문에 알아서 잘 조절해가지고 딱 때렸는데 네. 이 여자 배우가 너무너무 아파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턱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고 아이고, 해요. 그런 정보를 미리 줬어야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상대 배우를 더 신경을 써서 딱 스캔을 해서 이렇게 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네. 그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경우 해줬어야죠.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상대 배우를 생각해서 살살 때리잖아요. NG가 자꾸 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한 번 번에 해야 끝날 되죠. 걸 네.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네.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소위 말하는 따귀 장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아무한테나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특히 이 따귀를 때리는 장면에서 이휘영 씨는 그 즉흥 연기, 애드립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레전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뺨을 때리는 것만으로 따귀 장인이라고 그러지는 않겠죠. 좀 더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뺨을 때리기에 앞서서 화난 연기를 할 때 뭐 상을 얻는다든지 다양한 그러니까 대본에 없는 애드립을 하면서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뭐 상 없는 것도 있고요. 뭐 와인 뭐 이런 거 쏟아버리는 것도 있고 테이블에 한 15인분 차려져 있는데 스태프들은 몰랐던 거죠. 애드립으로 그걸 와, 엎으면서 뭔가 단계별 분노가 표현이 그렇죠. 되네요. 네. 네, 정말 따귀 장인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인데 어느 정도로 다양한 따귀를 때렸나요, 연기하면서? 일단 이휘영 씨 하면요, 반드시 따귀 장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배우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손으로만 따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네. 다양한 소품을 이용하기도 한대요. 심지어? 네. 예. 물론 현실에선 절대 일어나선 안 되고 이 드라마 극중이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긴 한데요. 한동안 왜 김치로 때리는 김치 싸다고. 맞아요. 그게 굉장히 그 유행이었잖아요. 피해자가 원기준 씨였잖아요. 네, 그랬죠. 원기준 씨 그날 김치 한번 감겼죠. 네,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휘영 씨는 이미 그 전에 소고기로 뺨을 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더 앞서 나간 분이었고요. 이거 마사지 같은 느낌도 있네요, 약간. 이 소고기뿐 아니라 뭐 낙지나 문어 아이고. 이런 거로도 때린 적이 주로 있다고. 생물로 때리는군요. 맞아요. 생물로. 네. 사실 그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의 명장면이 이휘영 씨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네. 그 외에도 이 악역들이 꼭 하는 것 중에 네. 그 상대방 착한 여주인공한테 이렇게 물 세례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휘영 씨는 단순히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뭐 와인이라든지 심지어 이건 저도 충격이었는데 네. 우거지국을 뿌린 진짜요? 적도 뜨거울 있다고 합니다. 텐데. 예. 시켰겠죠. 이게 비법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세상 뜨거운 화를 거 집에 내셔서 먹는 깜짝 걸 놀랐네요. 뿌렸겠어요. 그리고 이게 좀 따귀를 때리더라도 아프게 때리고 또 머리채를 잡는 것도 좀 더 강렬하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채를 직접 잡지 않고요. 머리통을 오히려 잡는다고 네. 해요. 머리통을. 예.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채가 아니라 머리 전체를 잡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그 상대 배우에게 아픔을 안 주면서 훨씬 더 화면상에는 강렬하게 보일 예,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또 노하우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연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네. 때리는 사람
사람 입장은 굉장히 좀 미안하죠. 어려울 것 같아요. 이휘양 씨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연기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뺨을 때리거나 뭔가 액션을 취할 때마다 매번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 배우한테 늘 미안한 마음만 아플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상대 배우에게 내가 어떻게 때릴 거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와. 왜냐하면 미리 말해주면 다 계산이 돼서 그렇죠. 제대로 된 그럼요. 연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저 나는 너를 때릴 거니까 너는 맞을 준비를 해라고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움찔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야, 이렇게 역에 충실하시다 보니까 악역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는 어떨지.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네. 뭐 현모양처고 그렇죠. 러블리한 분이라고 그죠? 이걸 뭐 굳이 반전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네. 카메라만 꺼지면 그렇게 천사인 여자가 계신다고 해요. 어. 함께 연기했던 그 후배 배우죠. 이의정 씨의 말에 따르면 예. 천상 여자다라고 아. 얘기하면서 그 현장에서도 항상 도시락을 싸우셔가지고 아. 후배 배우들에게 이제 같이 나눠 먹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네. 뭐 다양하게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연기할 때 모습하고 평소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의정 프로인 씨는 거죠. 그렇거든요. 네. 네, 프로. 그러네요. 카메라가 돌아가면 에이! 카메라 따가지마. 아이고 도시락이나 좀 먹어. 그렇죠. 뭔가 병 주고 약 주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게 또 뭐 연기자니까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워낙 강렬한 역할만 맡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연기 변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요. 네. 때리는 장면은 감탄은 줄 수 있지만 감동은 줄 수 그렇죠.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감동을 주는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글쎄요, 일단 과거에도 엄청난 연기력, 모든 장르를 다 불문하고 연기를 잘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연기 변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기대되네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넘어가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통사고 후 삶이 바뀐 가수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바로 트로트 황태자라고 볼 수 있는 박현빈 아이고. 씨의 이야기예요. 박현빈 씨는 지난 2006년에 25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죠. 빠라빠빠라는 곡이었고 빠라빠빠. 이 곡이 데뷔 한 달 만에 성인 가요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죠. 네. 그리고 곤드레 만드레, 뭐 샤방샤방, 오빠만 믿어 등 계속 히트곡이 나왔죠. 네, 계속해서 네. 히트곡이 나왔습니다. 곤드레 만드레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조금만 건드레. 아, 준비가 여기도 있었다고요? 라이브가 준비가 되어 있었군요. 네, 뭐- 지금 나오고 있죠. 온 국민이 다 아시는 노래가 됐어요. 맞아요. 네. 곤드레 만드레는요, 시간이 흘러도 회식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맞아요. 곤드레 만드레 래퍼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박현빈 씨가 대중에게 알려진 어떤 이러한 화려한 성공과는 달리 네. 가수 활동을 하던 중에도,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시절에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박현빈 씨 형,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외가댁에 단칸방에서 얹혀 살게 되면서 진짜요? 힘겨운 생활을 했고 박현빈 씨가 모든 생활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가수 네. 활동 활발하게 할 때도. 네, 네. 예, 히트곡도 많았으면 네. 돈도 많이 벌으셨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아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하고 거기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살게 되니까 일단 6 식구의 생계를 박현빈 씨가 책임을 지게 됐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참 만만치 희한하죠. 않죠. 그러니까 성공한 스타들은 항상 아버지가 왜 사업을 실패할까요? 그 대부분 소년, 소녀 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빨리 성숙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간 박현빈 씨 저도 개인적으로 친합니다만 장난기가 참 많은 친구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가장 역할을 할 때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다행히도 지금은 빚을 다 갚은 상태라고 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네. 당시에 그 뭐 여기저기 스케줄을 할 때 하루에 한두 개 스케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독종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하루에 7개, 8개의 와. 스케줄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우리 트로트 가수들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잖아요. 그렇죠. 7개, 8개 스케줄이면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그렇게 약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수억에 달하는 그 가족들의 빚을 다 갚았다고 아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박현빈 씨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교통사고 때문인데요. 네. 2년 전이었습니다. 역시 가족의 빚을 청산하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스케줄을 소화하던 중에 4중 추돌 사고를 당하게 아이고. 됩니다. 사고가 제법 컸어요. 네, 그래서 이
박현빈 씨가 오른쪽 대퇴부 정강이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어요. 복합골절이 왔다고 네. 그랬죠. 네. 저는 그때요 정말 박현민 씨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깁스를 하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좀 이제 나은 그렇죠. 이유이긴 네. 하겠지만 네.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괜찮죠? 이제 꽤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다행히 네. 다리뼈는 다 붙은 상태라고 네. 해요.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장시간 서 있거나 장시간 이동을 하면 힘든 상태라고 후유증이 합니다.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갖고 이게 아무래도 다리 쪽을 특히 좀 큰 뼈들을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나 걷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컸었는데 참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네. 예.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교통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트라우마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났을 당시에 박현빈 씨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오히려 더 너무나도 생생하겠네요. 생생한 거예요. 네. 같이 동승했던 사람들은 그때 뭐 의식을 잃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사실 없는데 네, 네. 박현빈 씨는 눈만 감으면은 그때 그 아찔했던 너무나도 끔찍했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차를 타는 것이 무섭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밤 운전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멀리 갈 때는 꼭 기차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박현빈 씨가 사고 이후에 가족들하고 같이 살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사고 나고 나면 아무래도 그 네.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크게 느끼지 네, 않겠습니까? 깨닫죠. 그래서 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네 식구들까지 아이고. 모두 한 단지 내에 모여서 아. 사신다고 해요. 특히 그 배우 이윤지 씨가 그 사촌이죠. 박현민 씨하고는 사촌지간이잖아요. 네. 네네. 이윤지 씨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참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박현빈 씨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일만 쫓아서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 소소한 행복들을 맛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가족과 보내는 일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그 무용가 김주희 씨랑 결혼을 해서 그렇죠.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하준이. 예, 하준이가 있는데 네. 아무튼 아내도 또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니까 네.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바람은 그 가정의 행복 누리면서 또 왕성한 활동까지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opping. Miss Party. So when the stars come out at night,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김현웅의 굿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8시 26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뷰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이 시간을 가장 많이 기다리신다 그래요. 네. 체인지미 시간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여전히 같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네요. 방송인 장미화 씨,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 원장님 그리고 유현주 뷰티 디렉터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나이가 들수록 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눈 밑에 블룩 튀어나온 거, 네, 눈밑 주름, 맞아요. 눈가 주름 뭐 이런 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특히 그 전현무 씨도 지방 재배치를 했다는 얘기를 좀.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은 눈 밑에 약간 다크서클이 좀 진해가지고 안경을 끼면 좀 커버가 되더라고요. 아, 수술해볼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도 있어요, 사실.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로 심해요? 아니, 해보고 얘기 좀 해줘. 저도 관심 있어서. 아, 그래요? 근데 뭐 하려니까 겁이 나서. 네. 근데 확실히 그게 생기니까 네. 이 눈 밑에 지방 이렇게 네, 뭉치는 네, 게 생기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좀 우울해 보이고 네. 나이 들어 보이고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블룩해지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심술 맞아요. 맞아 보여서 네. 심지어 심술보라고 불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눈밑 심술보와 다크서클을 수술이나 시술 없이도 없애는 비법을 저희가 정말. 준비했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와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네.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직접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요거. 아. 네. 제가 두 장을 준비했는데, 네. 자, 요게 이제 정상적인 그쵸. 눈에서 약간 주름이 많이 생긴. 주름이 많잖아요, 지금. 눈 밑에 자글자글자글. 그러니까 거기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그죠. 근데 두 번째 사진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약간 노화가 된 건데. 네, 와우. 이거 보면 이게 이제 눈 밑에 심술보라고 하는 예, 팩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야, 정말 자, 인상이 이렇게 확 생기면 달라지네요. 거의 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아우, 네. 이런 세상에. 경우가 되면 정말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 눈밑,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주름이라든지 이런 그 지방이 많이 뭉치는 게 노화가 원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네. 노화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제 아까 두 번째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이제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두꺼비 눈처럼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꺼비 눈 증후군이라고 아, 부르는 그래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게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눈 밑에 정상적으로 있던 지방이 네. 눈 밑에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쏟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래 있던 지방이 밖으로 늘어지고 쏟아져 아이고. 흘러나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노화가 되면서 특히나 이제 앞광대 쪽에 있는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더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세요. 그래요? 아. 저는 이 눈밑 지방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김무생 씨. 네, 맞아요, 탤런트. 맞아요. 네. 그분이 여기가 아주 두둑하셔서 네.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랬던 게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도 생긴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노화가 반드시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노화가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노화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젊은 분들한테 생겼을 때 네. 문제가 사회생활을 워낙 많이 해야 되는 나이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인상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좀 맞아요. 피곤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막 인사말로 너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게 눈을 깜빡이는 근육이 눈가 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좀 자주 깜빡이는 게 다크서클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어디서나 나오지만 뭐 흡연이라든지 잘 못 잔다든지 피로하고 과로하고 영양 섭취가 잘 안 되고 뭐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도 있지만 여러 네. 가지 영향이나 그쵸, 생활 습관. 네. 그런 영향이 있군요. 근데 저는 생각에 이게 지방이 뭉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네.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방이 흘러내리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네. 반대로 지방이 너무 부족해서 아. 네. 지방이 없으니까 이렇게 퀭하게 들어가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크서클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다크서클은 저희가 이제 눈가가 좀 어두워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걸 전체적으로 다크서클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정확히는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다크서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원인이 많다는 건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걸 다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도 아. 사실은 쉽지 않다는 그러네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보면은 약간 눈밑이 붉어 보이거나 네. 약간 푸르스름해 보이는 다크서클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건 이제 혈관이 정체되어 있는 건데요. 아.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이 눈밑 혈관에 정체가 일어나면서 약간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지방 얘기가 계속 네. 나오는데 지방이 없어서 퀭하게 되면 그림자가 지면서 그래서 이제 어두워 보이는 그게 이제 눈물꼬랑이라 그래서 두 번째 다크서클의 원인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색소 침착, 쉽게 너무 많이 비비시거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멜라닌 색소가 침착돼서 생기는 게 또 세 번째 다크서클의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다크서클은 네. 음식을 잘 먹으면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사실 다크서클의 치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시술로도 사실 어렵긴 한데 네. 당연히 음식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어떤 음식 생각나세요? 뭐 먹으면 딱 좋아질 것 떠오르는 같아요? 저도 게 있어요. 연어요. 연어. 네. 제 아내가 연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먹으면 다크서클이 없어진다고 그 얘기를 네.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도 뷔페 가면 연어부터 먹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MC하는구나. 수준이 아주 동일해 지금. 네. 아니,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당연히 막 레몬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거든요. 연어. 네. 네, 연어 정확하고요. 연어가 사실 모르시겠지만,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레몬에 2배의 비타민 C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 그래서 비타민 C에 의한 미백 효과라든지 또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제 눈가 다크서클 완화 효과가 있고요. 아, 또 그러면 여기서 다크서클을 없애는 게 비타민 C의 역할인 거예요? 비타민 C와 항산화 역할이 아, 있어요. 저는 그냥 연어 그러면은 다크서클 이렇게 생각했지 무슨 성분 때문에 없어지는 줄 몰랐네요. 근데 사실 연어가 피부 자체에도 좋기도 하고요. 다크서클을 위한 두 번째 추천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뭐 여러 가지 좋죠. 당연히 피부에 당연히 좋은데 네. 비타민 A와 C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철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눈가 탄력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딱 봤을 때 피곤해 보이는 인상 교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말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먹어야 되겠네요. 예. 당연히. 그 밖에 보니까 또 다른 음식들도 있네요. 네, 그래서 보통 엄청 검색 많이 해보세요. 다크서클 고민되시는 분들은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엄청 다양한 음식들이 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브로콜리라든지 맞아. 네, 양배추 이런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양배추는 위에도 네. 좋은데. 네, 양배추는 당연히 위 진정 위, 아래 다 효과도 좋네요. 있고, 네, 그리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자, 이제 저희가 음식까지도 살펴봤는데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도 수술 없이 딱히 그리고 시술 없이 관리만 잘해도 사실은 눈 밑 다크서클이나 또는 지방 같은 걸 좀 관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야 그러면 너무 좋은 정보가 아닌가, 심지어 충격적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더 젊어지는 눈가 만드는 비법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일단 몇 가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면요, 바나나도 있고요, 네. 피망도 있고 쌀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어떻게 우리 눈밑 지방을 좀 탄력 있게 만들 수 있을지 유현주 뷰티 디렉터님께서 자리를 옮기셨네요. 네. 이렇게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네. 이제 얼굴을 리프팅 시켜줄 수 있는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네, 아. 제가 이걸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요? 네. 더 믿음이 가네요. 네, 먼저 쌀알을 네. 준비해 주시는데요. 쌀알. 쌀알과 의료용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네. 의료용 테이프에다가 쌀알을 대여섯 개 정도 붙여주세요. 아, 지금 이렇게 제가 그거는 붙여- 예전에 붙여놨어요, 그죠? 지압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네, 맞아요. 그런 경우로 봤는데. 이렇게 좀 보이게 그냥 쌀알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네. 테이프에다가 요렇게 해서 요거를 붙이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요? 요거를 네. 주름이 있는 부분과 근육이 뭉친 부분에다가 붙여줄 눈 거예요. 밑에? 네, 특히 눈가 쪽이라고 하면 블루 이제 튀어나온- 눈썹 안쪽, 여기 네. 눈썹 뼈 밑쪽, 네. 네, 여기에다가 아, 위쪽에다가? 네, 위쪽 눈썹 안쪽에다가 아, 그래요? 요렇게 저는 밑에 블룩 튀어나온 데다 붙이는 거 거기다가도 붙일 거예요. 위아래 다. 네, 요렇게 네. 눈썹 안쪽에 붙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바로 눈가 밑에 여기 주름 있는 곳에 남편 퇴근하기 전에 해야 되겠네요. 네, 놀래겠어요. 너 뭔 일이냐? 네, 이러면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네. 손으로 살살 눌러서 위로 약간 당겨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살살 눌러주시고요. 네. 아, 얘가 그렇게 이제 되면 여기가- 올록볼록하니까. 약간 지압 효과가 있겠네. 네, 그리고 살짝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하지 마시고 네. 위쪽으로 해서 당겨주시면서 네. 손으로 살살 눌러주시면 돼요. 아래로 하면 더 처진다는 거. 네. 그 이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 놔두시고 한 10분에서 네. 이제 팩 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해주시면 아, 돼요. 10분, 15분. 아까 처음에는 좀 눌러주고 네, 살살 눌러주시면서 네. 10분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그다음에 놔두시면 돼요. 그냥 놔두면은 네. 놔두는 것 자체로도 약간의 효과를 네, 하고 놔두는 있어요. 거 그러니까 테이프로 붙여놨기 때문에 네. 압력이 계속 가해지기 아. 때문에 계속 눌러주시지 마시고 처음에 눌러주시다가 네. 그다음에 그 압력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욕심내서 20분간 누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있으시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그다음에 있죠? 제가 피망을 네. 준비를 피망. 그다음에 제가 먼저 예. 바나나 껍질을 바나나. 준비했어요. 바나나 껍질. 네. 바나나 껍질을 가지고 네. 붓기를 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붓기를. 네. 오, 바나나 껍질에 또 그런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바나나는 드시고 다 껍질 버리셨죠? 버리죠. 그럼요. 네, 바나나는 껍질에 그 더 많은 영양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아까 붓기 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눈가 붓기 때문에 더 피곤해 보이고 퀭해 보이고 부어 보이는 그런 증상을 개선시켜줄 수 있고요. 보습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데다가 비타민 A, B, C, E 거의 다죠. 야.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눈가 잔주름을 개선시키고 톤을 밝게 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네. 바나나 껍질은 알맹이랑 달리 좀 쓴 거 알고 맞아요. 계세요? 맞아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건 그래요? 우리가 껍질째 좀 먹지만 바나나 껍질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약간 쌉싸름한 향 껍질가 나잖아요. 가까워질수록 좀 그게 이제 쌉싸름하죠.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그것도 이제 피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왜 이제 해줘요? 여태 버렸잖아요. 먹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네. 이 껍질을 붙여서. 활용해서 네, 네. 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처치곤란이었었는데. 사실 얘가 여름에는 못 써. 초파리가 너무 많이 그럼요. 껴가지고. 조금만 있어도 금방 썩잖아요. 버리기 바빴는데. 네. 요 바나나 껍질을 네. 눈가 사이즈대로 잘라주셔서 아. 눈가에 네. 붙이고 길이만큼? 올리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그래요? 잘라온 거를 어.
이대로 그래요? 눈 가에다가 네. 요렇게 갈변했네, 이거. 네, 약간. 껍질은 살짝 갈변했는데 금방 갈변하죠. 요렇게 이건 네, 그렇죠. 요렇게 올리고 네.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 손으로 그냥- 잡아주실래요, 네. 우리 모델분이? 네.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 상태면 괜찮은데 네. 지금 모델분이 앉아있기 앉아있는- 때문에 제가 잠깐만 이렇게. 지금 근데 요 쌀 알 위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괜찮아요? 네, 쌀 알 위에다가 네. 붙여주시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훨씬 좋아요. 이게 오. 붓기도 제거되면서 네. 지압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래요? 붓기도 빨리 빠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 아래 둘 다 붙일까요? 위아래 둘 다 네, 붙이셔도 좋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눈이 위에도 네. 붙지만 밑에도 같이 붙거든요. 그래서 네, 눈 위에도 붙여주시고 눈 밑에도 눈가 밑에도 같이 붙여주시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심플한 거 아닙니까? 네. 보통은 바나나 껍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갈든지 해서 섞어서 뭘 넣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눈에다 발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진짜 바나나 껍질 쑥 잘라서 깍두기 그냥 잘라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네. 되네요. 붙이면 그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안쪽에 우리가 왜 그 약간 껍질 네.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가 네, 약간 뭐가 안쪽에.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 부분이 네. 작용을 하나 봐요. 눈 아침에 많이 부으시는 분들은 잠들기 전에 30분 정도만 올려놓고만 계시면 다음날 내 붓기 빠진 눈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저렇게 할 필요 없이 길게 하고 얼굴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어도 보기는 좀 그래도 괜찮겠는데요. 좋다며 비타민 C가 많아서 전체를 덮고 있으면. 네. 자, 오늘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눈에다가 없어. 덮어라. 분기가 있는 네. 곳에 이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마지막에 보였던 게 아까 피망이에요. 맞아요. 네. 피망. 근데 다크서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피망팩을 할 거예요. 네. 팩을. 어떻게 해요? 피망은 먼저 반으로 잘라서 네. 그 안에 씨를 제거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겉껍질만 쓰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바로 갈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게? 네. 이렇게 갈아서 다른 거 넣지 말고? 네, 그냥 피망만? 다른 거 안 네. 넣으시고 먼저 피망만? 피망만 네. 피망만 먼저 갈아서 어. 이렇게 갈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제가 뭐죠? 이렇게 썰어야 되겠네. 네, 이거는 조금 썰어서 네. 이렇게 갈아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렇죠. 제가 지금 갈아가지고 네. 왔는데요. 네. 네. 이렇게 갈은 피망을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냉장고에 네. 2시간 정도 베이징을 해주세요. 아. 네, 이게 피망이 약간 알싸한 게 있어서 그래, 맞아요. 매운맛이 나죠. 약간 알싸한 맛이 있어서 숙성을 좀 시켜야 숙성을 좀 되는군요. 시키면 그 매운맛이 날아가요. 아. 네. 자, 김 원장님, 피망은 또 무슨 효과가 예. 있을까요? 일단 피망은 가장 중요한 건 수분이 많기도 하고요. 수분이 많고. 컬러 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네, 컬러 푸드가 피부에 좋고 건강에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피망이 그 컬러 푸드의 대표적인 한 종류입니다. 그래요? 이 안에 이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랑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네. 전형적인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눈가 탄력에도 도움이 되고 눈가가 밝아지고 그리고 디에이징,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네. 피망과 사촌이 파프리카죠? 네네. 특히 파프리카는 색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건 어떨까요? 색깔과 상관없이 쓰실 수 상관없어요? 있으세요. 네. 파프리카도 괜찮은 거예요? 파프리카 쓰셔도 괜찮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저도 질문이 생겼는데 네. 이걸 생으로 바로 가는 게 효과가 더 좋을지 아니면 살짝 데치는 게 더 좋을까요? 사실 이런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데치지 않고 그냥 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둘 다 너무 심각했는데 별로였어. 예, 들어보니 별로였고. 네. 하여튼 내 기분에 따라 컬러를 골라서 쓸 수 있다. 네. 그죠? 그러네요. 그럴 아니, 수 그러면 이제 있겠네요. 갈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바른 발라요? 다음에 네. 스윗 아몬드 오일을 5방울 정도 넣어줄 거예요. 아몬드 오일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또 아몬드는 많이 먹지만 네, 오일은 또 아몬드 오일은? 하네요. 스윗 아몬드 오일이라고 해서 네. 아몬드 오일이랑은 조금 다른 장미과 아몬드인데요. 스윗 아몬드 오일. 아, 그냥 아몬드 오일이 아니고 네. 스윗이 앞에 붙는군요. 네, 네. 아몬드 오일이어가지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오일기가 굉장히 많은 네. 아몬드예요. 아, 오일 성분이 많은. 네, 오일 성분이 많아서 네. 굉장히 눈가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줬어요. 아, 네. 그러니까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스윗 아몬드 오일을 넣는군요. 네. 많이는 안 뿌리네요. 네, 많이는 뿌리실 필요 없고요. 네. 한 5방울에서 10방울 정도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섞어서 네. 바로 눈가에다가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으로 갈았던 네. 파프리카에 피망에 네, 이제 피망에다가 2시간 정도 냉장 보관을 한 뒤에 네. 오일을 그다음에 떨어뜨리고 오일을 네, 스윗 5방울 아몬드 정도. 오일을? 스윗 네. 아몬드 오일은 그냥 스윗 아몬드 오일 주세요. 그러면 어디서나 살 수 있나요? 네,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아, 쉽게 바로? 구하실 수 그렇군요.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다크서클이 고민인데다가 하면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눈 밑에다가 직접 바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거즈 위에다가 거즈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네. 약간 알싸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하, 거즈를 그렇지. 이 약간 이게 자극이 거즈를- 될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델은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네. 보통 이런 거 바를 때는 누워 있잖아요. 누운 그럼 상태로 누워서 하죠. 해야죠. 네. 예.
앉아서 하면 힘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더 발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듬뿍 발라주시는 게 네, 좋아요. 네. 아, 듬뿍. 네. 이거 조금만 갈아서 써도 되겠어요? 눈밑만 할 거면. 네. 그죠? 네, 맞아요. 이거 그냥 눈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팩을 해도 좋으세요. 네. 근데 네. 이제 눈 밑에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요. 네. 아, 근데 우리 그러면은 붙인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예, 예, 여기 예. 쌀알 붙인데 네. 한번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떼볼까요? 볼까요? 아유, 이 모델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네. 쌀알인데를 뗀 거 오. 보시면은 주름 있는 부분에 약간 지압 효과가 있어서 오. 이 부분이 약간 팽팽해진 예. 게 카메라 있거든요. 우리 한번 피망도 보여드릴까요? 한번 좀 피망 치워볼게요. 떼시고 예, 그냥 피망을 좀 한번 뭐 어차피 치워보고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다. 오, 피망한 곳도 지금 약간 예, 바로 예. 즉각적으로 예, 약간 바로 밝은 네, 촉촉해졌네요. 톤이 밝아졌죠. 오. 아니, 아까보다 진짜 네. 그 쌀알 붙인 데가 네. 저 위쪽도 훨씬 한번 밝아진 떠볼까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 와. 여기도 그렇고. 어. 네. 오. 조금 예. 더 눈가가 이게 맑아진 게 이제 뭐 보이죠. 한 번에서 확 효과가 나지는 않겠죠. 꾸준하게 이제 좀 해줘야 네.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죠? 즉각적으로 근데 이 주름 있는 곳과 근육을 풀어주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래요? 지속해서 해주시게 되면 주름을 예방하시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한 번 딱 했을 때 네. 효과가 딱 있다가 또 생활하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주면 네. 예, 이게 이제 좀 생겼다가 사라졌다, 좀 생겼다 네, 사라졌다. 네, 이게 유지가 되니까 네, 맞아요. 유지가 팽팽한 되겠네요. 피부가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아침에 볼 때랑 네. 달라요. 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약간 깜짝 눈가가 놀랐어요. 좀 그래서. 맑아진 게 네. 보이세요. 네. 예. 오. 자, 그러네요. 예. 지금 보니까 왼쪽 오른쪽 눈, 네. 예, 오른쪽 눈에 이제 붙였던 그렇죠, 거고, 쌀알. 왼쪽 눈은 아래쪽에다가 이제 피망만 살짝 그렇죠. 칠했던 네. 곳인데. 근데 네. 달라요. 음. 약간 여기가 조금 더 팽팽해진 느낌. 그러니까 예. 자, 세 가지입니다. 네. 뭐 특별한 재료는 아니었어요. 네. 쌀알, 바나나, 피망 네. 이 세 개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네. 눈 밑에 주름이라든지 다크서클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현우 씨도 수술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해봐요. 한번 저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안경을 벗고 나올 수 있어요. 김 원장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너무 좋은 식재료들로 팩 보여주셨는데요. 네. 두 가지만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아까 추가한 스윗 아몬드 오일 자체가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꼭 이제 좀 챙겨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피망에서 베타카로틴 말씀드렸는데 네. 베타카로틴이 솔직히 이제 피부에 착색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바르기보다는 아까 하신 것처럼 이제 거즈. 시트지를 올리고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주의사항까지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네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you forget your 생활 속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변함없이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일반은행 영업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네. 은행들도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점포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스마트폰 등을 통한 금융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네. 경우에는 송금이나 계좌이체 등 은행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뭐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예금과 적금할 적금 때? 시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과세 저축, 비과세 저축. 실은 일반인들 모두가 나도 저런 저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텐데요. 특히 현재 우리나라 은행법을 보면은 만 64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65세죠. 네네.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네. 근데 좀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이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거든요. 만 65세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5세, 그러니까 만 나이 64세 이상 어르신들은 바로 이 5천만 원 한도까지의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네요. 네. 구체적으로 원금 기준으로 최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과세 저축 하는데요. 우리가 은행 이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고스란히 받는 것 같지만 거기에 실제 받는 실수령액은 약 15.4%의 세금을 떼고 주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만 원 이자 붙었어라고 말은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것은 15.4%의 세금을 뗀 약 84,600원 정도만 이제 실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뭐냐? 앞서 말한 5천만 원 한도까지는 그 이자의 15.4%를 떼지 않고 그냥 다 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꽤 큰 도움이 쏠쏠하네요. 됩니다. 쏠쏠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예금 적금에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해라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다른 상품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나는 뭐 비과세 예금을 뭐 정기 예금을 들겠습니다 해서 네. 5천만 원짜리 한도 내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 그냥 통장, 이 통장 역시도 저는 현재 만 64세 이상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하시면은 뭐 은행에 가셔가지고 다 한번 이걸 도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내년부터는 만 65세까지 상향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사항을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자라고 하면 은행 우대 혜택을 문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아무래도, 얘기냐면요. 네.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급여 계좌, 급여 통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게 되면 거기에 급여가 들어오고 그럼 각종 혜택을 봅니다. 무대 금리도 받게 되고요. 맞아요. 뭐 수수료, 이체 수수료 같은 네. 것도 다 안 받게 되는데 어르신들, 뭐 64세 이상, 만 64세 이상 어르신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러면은- 뭐 정년퇴직을 하셨을 테니까. 네. 그러면 그런 어떤 각종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바로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금 수령자에 대한 이해가 되네요. 연금 우대 통장입니다. 아, 이해가 되네. 그냥 네, 연금을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또 요즘에는 뭐 돈을 직접 주지 않고 통장을 계좌로 통해서 찍히니까. 계좌로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 계좌를 예를 들면은 어떤 은행을 하나를 선정해서 할 경우에 그 은행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네. 얘기죠. 아. 은행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미래 설계 통장, 은퇴 디자인 통장, 백세 플랜 통장 뭐 다 다르지만 쉽게 말해서 연금 얘기구나. 우대 통장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두게 되면은 거의 급여 개차, 주거래 은행의 뭐 직장 셀러리맨들이 받는 금리 우대 혜택이라든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 연금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연금들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하고 네. 또 하나는 가입 조건은 그렇다면 까다로운지가 않은지.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보시면서 아유 나는 연금 없어. 뭐 그러니까 다 보험 같은 거에서 연금 받는데 나는 없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사적 연금도 있겠지만은 공적 연금 우리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받죠. 그렇죠. 국민연금도 받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어르신들이 알게 모르게 현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셔서 그 연금을 받고 있는 그 계좌 은행에 가서 나는 이것들을 연금 우대 통장에다 받고 싶습니다라고 개설을만 하시면 하고 그 계좌로 연금만 수령을 하시면 제가 앞서 말한 혜택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그럼 점을 이제 연금이라고 하면 다 거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모든 연금에 네. 계좌 이체하는 그러네요. 그 통장만 만드시면 되니까 나는 연금 없어서 이거 못 받겠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도 있지만은 이걸 드시면 이런저런 우대 금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조건은 안 까다로워요? 네, 가입 조건 아까 말했지만 64세,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거만? 연금 받는 통장을 여기다 두면 된다. 그 외에 뭐가 추가적으로 붙는 게 없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다시 네. 한번 제가 짚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네. 그 밖에도 실질적인 꿀팁 궁금한데요.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뭐 제가 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문의도 맞는 것인데요. 네. 주택 연금을 이제는 고려할 때다라는 겁니다. 주택 연금.
상황이죠. 네. 주택연금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념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모든 재산이 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뭐 흐대 실음과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이죠. 집 한 네. 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막상 집 한 채는 장만했지만 은퇴 후에 현금 자산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수입이 없을 수 그렇죠. 있죠.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바로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은 내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 대신 집값에 맞춰서 책정된 연금을 매달 수령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쫓겨나는 건 아니죠. 살면서. 아닙니다. 살면서. 그 자리 그곳에서 그냥 살으시면 네,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집 한 채는 있지만 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저 주택연금을 많이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고 조언하는 쪽입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생겼던 제도죠?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요. 네. 10년 전인 2007년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보면 당시에 어떤 논란, 뭐 비판이 있었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딱 집 한 채 마련했고 이 집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떤 어르신들이 이걸 잡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연금을 받겠느냐, 이건 망할 것이다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 한 2년 전, 3년 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신청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벌써 올 7월 말 현재로는 5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이구. 5만 2천 명 이상이 지금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네네. 현재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주택연금에 대한 고민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보장받죠? 일단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있고요. 네. 네, 집값 대비 어떻게 향후 받을까에 대한 이제 책정들이 나오게 될 텐데 네. 가입 요건부터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입 요건은 부부 중에서 한 명만 만 60세가 넘으면은 일단은 저 가입 요건이 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1주택 소유자여야 됩니다. 하고 세 번째를 보시면 그 주택의 가격도 9억 이하여야 돼요. 근데 나는 2주택자고 하나는 9억 넘는데 못 받겠네 하신 분들은 약속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3년 이내 한 9억 넘는 거 처분하고 처분하겠다. 한 주택만 남겠다라고 하면 9억 이하의 그 주택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에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딴 데 살고 나는 저 세를 집에서 세준 집으로 연금 받겠습니다 안 되는 하는 건 거죠? 안 됩니다. 실거주지인 집에 한해서만 주택연금이 나오신다는 것도 왜냐면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의 자체가 네. 주택만 있고 노후가 보장이 안 된 분들을 돕기 위한 건데 그렇습니다. 다른 수입원이 있는 사람이 편법을 쓰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겠죠. 조건 자체가 좀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혹시 단점이나 유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왜 지금을 가입 시절을 꼽냐면은 이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제 집값 대비 어떻게 연금을 주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가 집값 상승률이고요. 두 번째가 기대 수명. 세 번째가 시중 이자율인데 네. 집값 상승률이 막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연금을 책정할 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예. 하고 두 번째, 기대 수명이 더 많다. 뭐 100살 살고 120살 산다 하면 연금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고 시중 이자율이 막 올라가는 시점에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네. 딱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률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나고 있어서 네. 앞으로 내년 후년이 되면 받을 연금은 더 줄여집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자율도 올라가고 있어서 연금 수령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 책정액은 네. 지금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이거 덜컥 가입해서 받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내 집 다 뺏기는 거 그러네, 아니냐? 그러네. 그럴 우려가 걱정하지 있죠. 마십시오. 네. 딱 그때까지 계산을 해서요. 네. 주택금융공사가 예. 받으신 것들 빼고 남은 잔존 가치를 계산을 해서 돌려줘요? 상속인 자식들에게 그만큼을 돌려준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네. 되고 네. 또 받으시다가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빼고 돌려받을 또는 수가 다시 책정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책정할 수 있기 예, 예. 때문에 네. 한번 저는 뭐 주택연금도 고려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죠. 네. 은행 업무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어르신 전용 창구를 이용하라라는 건데요. 어르신 전용 창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늘 배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감원에 따르면은 뭐 작년 말 기준으로 16개 시중은행에 전국적으로 한 4,900개가 넘는 지점에 바로 이 어르신 전용 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네. 또 뭐 한국 시티은행 등 5개 은행은 200개가 넘는 전담 특성화 지점. 그러니까 이건 어르신 전용 지점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저는 은행에 가서
전담 창구가 어딥니까? 물어보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어르신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 단점이나 혹시 개선 사항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 보면은 네. 어르신 전용 창구가 있고 뭐 마련되어 있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막 어필이 돼 있지는 않아요. 좀 안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눈에 확 띄어서 막 그 창구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물어봐야겠네, 가서. 네, 그 가서 청원경자들 계시니까. 네,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네. 같고 또 하나가 이 뭐 지금 실제 운영되는 것들을 보면은 뭐 실버 전담센터라고 해서 좀 규모가 큰 이제 어르신들의 돈 굴릴 때만 이 전용 창구를 활용하는 뭐 이런 어떤 좀 변들도 있는데 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웬만한 곳에 가셔서 거기 앞에 청원경찰한테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상담을 하시면 네. 가장 빨리 우선순위로 이 전용 창구에 가셔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 65세 이상 되게 은행 업무 떨려 하신 분들은 네네. 일단 가셔서 무조건 나 이거다. 어르신 전용 창구를 이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풍족한 네. 황혼을 위한 금융 꿀팁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어르신 전용 창구가 후미진 곳에 있다고 하니까 왜냐면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오는 창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겠죠. 네, 그렇죠. 네. 가서 용기를 좀 내셔서 청원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이 부른 이슈 어떤 내용이죠? 요즘에 기름 넣기가 엄청 네. 무섭습니다. 뭐 작년 여름부터 거의 급등, 폭등을 했는데 어제 저녁이었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다. 연내. 당장 이달에도 가능한데요. 참고로 현재 우리 기름값의 60%는 세금입니다. 세금이죠. 그런데 이 유류세를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르면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가 10% 정도 내릴 전망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0개월간 10% 내림 이후 10년 만입니다. 14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84원으로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7원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이 정도 인하로 시민들의 불만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름이 요새 너무 비싸져가지고 갑자기 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죠. 이제 수익은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출이 많아지니까 이거 뭘 또 아껴야 되나? 다른 거 뭐 아낄 게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다소라도 낮아지면 둔화 조짐을 보이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영세 상공인들 보면은 마진이 박하거든요. 비용 측면에서 유류세가 인하가 되는 거니까 약간의 좀 숨통은 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행 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하순 발표되는 고용 대책에 담길 예정입니다. 채널A 이현용입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한 핑크런 서울대회가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한 핑크런 대회는 유방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방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만여 명이 참가해 3km 또는 10km 코스를 달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 마련한 유방 자가검진 강좌와 유방암 무료검진 부스에서 관련 정보를 전해 듣고 유방 자가검진 실천에 서약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대회 참가비 전액이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되고 유방암 환자의 수술비 지원과 검진 사업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10월 15일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체육의 날이라고 합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서 간단한 운동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